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셀젤과 정미당 그리고 차이를 만드는 성기관에 대해서 인체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면서 셀젤과 정미당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특히 대체의학과는 제가 담당해서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의 퓨리턴 대학교 정식 박사과정입니다. 박사과정 석박사 와서 이 전화로 상담해서 찾아와서 하시고 매월 4번 합니다. 매월 화요일마다 11월 2일 날은 실기를 합니다. 녹용 대보탕을 하는데 그 실기에 참여해서 구경도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하기 전에 청강생으로 그렇게 다니셔도 됩니다. 청강생으로 다닐 때에는 책값과 함께 그 실기할 때 쓰이는 재료값만 내시면 됩니다. 청강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석박사과정 등록을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 창조 기업입니다. 이 그림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우선 귀로는 제가 말하는 것을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꾸미는 거 있죠. 생일 때와 명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집을 꾸미는데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중국의 탑손 그림이 새겨진 타일로 꾸민 이탈리아 집들의 베란다 또는 필라델피아 집집마다 꽂혀있는 미식 축구 헬멧이 그려진 깃발 등 하나하나 대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을 장식함으로써 우리 집이 이만큼 따뜻하고 안락하며 매력적이라고 남에게 자랑들 합니다. 남녀의 성 역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외모를 각자의 특이한 방법으로 치장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사서 그들이 자신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저마다 헤어젤이나 코걸이, 볼륨업 브래지어, 호랑이 문신, 착 달라붙는 옷, 턱시도, 매니큐어, 고급 웨딩드레스, 골반 바지, 립스틱, 가죽 치마, 그리고 근육, 선글라스, 치아 미백제 등을 이용해서 각양각색으로 신체를 꾸미고 있습니다. 몸을 꾸미는 데 쓰는 각종 물건은 백화점에서 명절을 겨냥해 내놓은 갖가지 상품보다 훨씬 많습니다. 치장은 인간만이 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며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구별하는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집을 꾸미는 데는 주로 심미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꾸미는 데는 좀 더 기능적 목적이 있습니다. 몸을 꾸미기 위해 인공장식을 많이 사용하지만 인간은 짝짓기를 위한 자연적인 장신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짝을 찾는 것이고 일이 순탄하게 풀리면 성기관의 지상 목표인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성에 대해 생각하는 반면 여자는 2, 3일에 한 번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쉽게 성에 대한 생각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점차 성을 편하게 이야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배꼽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은 건강이나 장수 측면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가즘, 사정, 발기부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생물적 힘의 하나이고 적어도 인류학적으로는 우리가 왜 섹스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인간은 먹고 쉴 곳을 찾으며 자녀를 낳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대사 수준에서 보더라도 성관계는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한편 나이가 들면 성관계는 우리 인간에게 더욱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인간은 최고 생식 기간인 35세 전후 시기가 지나면 신체가 노화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쉽게 병에 걸립니다.
미안합니다. 자손을 얻은 연후에는 폐기 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식이 끝나면 당신은 책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게임은 끝이 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유전적 가치는 생식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35세를 넘으면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성기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적, 윤리적, 감정적으로 존중합니다. 특히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면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나이가 든다고 성관계를 아예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기관을 해부학적으로 살펴보고 기능적 측면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어로서 가운데 딸이라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음경에 뼈가 없는 몇 안 되는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다른 동물은 음경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서 발기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나은 발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다치기도 쉬운 뼈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음경은 혈액 운반을 통해 발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음경은 뼈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편입니다. 다른 영장류는 물론 모든 포유류에 비해 인간의 음경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진화가 준 이 선물은 단지 동물원에 있는 고릴라들을 비웃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은 참 현명합니다. 다른 많은 동물계에서 수컷의 역할은 자신의 정자를 가능한 한 많은 암컷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유일하게 생육을 지배합니다. 한편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자를 받아들일 배우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더라도 진화론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여자는 음경 크기에 맞는 질을 갖추어 이에 대응해왔던 것입니다. 단순한 주고받기라면 남성 음경이 아무리 작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자를 전해주는 것만이 음경이 해야 할 일이라면 질 입구만 통과하면 할 일은 모두 끝나는 것입니다. 음경이 작더라도 정자는 수정로를 헤엄쳐가서 목표를 완수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식에서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은 음경의 크기보다는 정자가 얼마나 빠르고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음경이 큰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배우자를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공평하게도 침팬지 같은 다른 동물에 비해 인간의 고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암컷 침팬지는 발정에 들어가면 가능한 한 많은 수컷과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끼는 이 암컷과 교미한 모든 수컷들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라도 새끼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아는 크고 많은 정자를 배출하는데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정자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다른 남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정자를 생산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교환도 고환도 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타구니나 야구공이나 화난 사람의 무릎에 얼마나 자주 맞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컷 침팬지가 암컷 침팬지와 결합하면 당연히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생활은 한층 더 복잡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관계를 갖습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서, 사랑을 표현하고자, 즐기기 위해서, 텔레비전에서 볼 것이 없어서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원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성문화는 사랑과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구멍 뚫린 콘돔, 또 성병, 불임, 발기부전과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기관, 해부학적인 성기관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밑으로 내려가서 먼저 이 설명을 읽겠습니다. 남성의 성기입니다. 남자 음경이 딱딱하게 발기하려면 심장이 내보낸 큰 동맥 혈액이
이 큰 동맥이랑은 대동맥입니다. 음경의 동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혈액이 안 들어오면은 음경이 커지질 않아요. 단단해지고 커지려면은 음경 안으로 엄청난 혈액이 들어와야만이 커집니다. 직장에 있는 전립선 주위 신경이 혈액 공급을 돕는데 전립선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으면 이 신경들의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고환은 서로 다릅니다. 크기가. 몸 밖에서 존재하면서 정자를 시원하게 보관해서 정자 수명을 늘려줍니다. 성관계를 가질 때는 특별한 근육들이 고환을 잡아당겨 사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이 자료는 우리 코스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료를 거기에서 다운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요추가 있고요. 허리뼈 밑에 요추, 장골, 동맥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관이라는 것은 이제 오줌이 이제 방광에 들어차는 그 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혈액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관이 있어요. 파이프 같은 관이 이게 이제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이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요도와 함께 맞물립니다. 요도와 맞물리고 그 다음에 요도와 함께 이제 정자가 사정할 때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은 뼈가 없어요. 해면체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혈액이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막 들어와야 돼. 쏟아져 들어와야 음경이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음경 동맥과 정맥 이게 이제 이건 정맥이고 그다음에 동맥 관략근이 있어요. 관략근이 있어서 이제 음경을 세우는 관략근입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이 있어요. 이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은 이 요관 또는 이렇게 사정관을 막아요. 오줌도 잘 안 나오고 사정도 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수술해서 처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셀제를 이 주위에 계속 바르시면은 이것도 처치가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수술이 빠르다 싶으면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으로는 이제 대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음낭이에요. 음낭은 크기가 왼쪽 오른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음낭에서는 정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정관이죠. 정관을 통해서 쭉 요관하고 만납니다. 요관으로 요도고 만나서 결국은 배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고 전체 그림은 밴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방 건강을 위하여 유방은 그 자체로는 성기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유방은 출산 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손을 먹이는 역할 외에도 성적 만족과 정체성 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유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질환 암입니다. 암은 보통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이 덩어리 가운데 80%는 낭종, 이걸 무록이라고 그래요. 무록으로서 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이 없고 건강을 해치지도 않는 것이 무록이 한 80%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암하고 감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낭종은 생리 직전에 더 커지며 만지면 아파요. 유방이. 낭종의 주요 원인은 호르몬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커지면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폐경 후에는 대체로 낭종이 없어지지만 커피나 홍차, 콜라 등에 함유된 메틸산틴 이게 이제 기관지 확장제인데 이 섭취를 줄여도 낭종으로 일어나는 통증이 줄어듭니다. 커피를 적게 먹어도 많이 먹으면 이제 통증이 유발이 더 커지죠. 한편 나이가 들면 유방의 분비 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됩니다. 유방은 커지지만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다. 브래지어나 자세 교정 또는 운동 등을 통해 유방 밑의 근육, 이게 평활근입니다. 유방 밑의 근육을 긴장시켜 처지는 것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유방 자체의 형태까지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담배는 유방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콜라겐을 파괴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처지면은 셀젤로 유방 마사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젤 듬뿍 바르고 마사지 한 다음에 원적외선을 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인데
이 그림 밑에 있는 그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부시는 신장 위에 이렇게 콩팥, 이게 아니죠, 완두콩처럼 이렇게 조그마하게 붙어 있어요. 완두콩처럼. 이게 부신이라고 합니다. 신장 위에 있고 이런 데 가서 요속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밑에 내려가서 글씨를 먼저 읽으면서 설명드리죠. 흐름을 따라가라. 전립선은 소변과 정액이 음경으로 흐르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조직이 증식되면 정액이 내려가는 통로가 눌려서 소변을 배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게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배출되지 않은 소변은 방광에 남고 역류된 소변은 콩팥으로 가서 감염과 손상을 다시 일으킵니다. 콩팥이나 요관에 생기는 요석이 있죠. 돌덩어리. 이것은 방광이나 요도를 통해 배출되면서 주변 조직에 상처를 내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걸 다시 봅니다. 이게 이제 요석 덩어리가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이 요도를 통해서 또 다시 이렇게 음경 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정관이 있고 전립선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은 이거 눌러요. 관을 눌러서 소변이나 사정을 어렵게 합니다. 그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안, 이게 이제 인체 남성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은 먼저 밑에 걸 설명을 합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경쟁의 시작. 난소에서 배출된 난자는 난관 속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난자가 난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자궁 외에 임신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임신하는 거 빨리 그냥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궁 외에 임신하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로 이것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난자가 자궁으로 들어가는 동안 수많은 정자가 서로 수정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난자는 하나잖아요. 근데 정자는 수억 마리입니다. 이게 경쟁을 서로 하는데 정자 수가 적거나 움직임이 약하며 힘이 약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된 후 난자는 자궁 벽에 착상이 되는데 감염이나 자궁 근종 등이 이 과정을 방해하기도 해서 임신이 불가능해집니다. 자궁의 이제 근종은 양성혹인데 아랫배 셀제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집에서 바르세요. 계속. 그러면은 자궁 근종도 개선이 되고 없어집니다. 물론 수술이 빨라요. 수술이 할 사람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셀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궁이 전체적인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이고 그 다음에 이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수태하면 이게 자궁 외에 임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난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정자가 쫙 질 속에서 올라와서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힘차게 올라옵니다. 난포에서는 이제 난소에서는 난포가 생성돼서 이렇게 난자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정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정자 질에서 들어간 정자. 이게 자궁 경부는 이 자궁의 끝부분, 이 경부가 되고 여기 자궁 근종, 이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혹이 생기는 경우는 제거하는 것이 빠릅니다. 셀젤로 발라주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경쟁, 이 정자들이 경쟁해서 이게 난자예요. 이게 난자인데 애들아 빨리 와라, 들어와라. 이 중에서 경쟁해서 한 마리만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난자는 하나인데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실 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가 거짓인가? 남성 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가 여성 염색체 갖고 있는 정자보다 더 빠르다. 사실입니다. 남성 정자가 더 빠릅니다. 남성 정자가 유전 물질을 덜 가지고 있어서 더 가벼워요. 남성 정자와 여성 정자가 꼬리를 흔드는 힘이 같다면 당연히 남성 전자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마의 기수나 경륜잔의 사이클리스트가 몸이 작을수록
말 탄 사람들 몸이 작을수록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남자아이를 못 낳는 것이 남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남자가 게임만 하느라 필요한 대화를 못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자가 수정란의 성을 결정하긴 해요. 하지만 난자의 남성 전자에 대한 수용성 등 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를 거꾸로 한다든지 고개사의 자세같이 체위를 유지하면 사내 아이를 낳는다는 미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다면은 그 옛날 왜 아들을 못 낳았다고 여자들이 소박을 맞았을까요? 이건 아니다. 그것은 무식합니다. 한 예로 남성 전자가 먼저 도착했다 하더라도 난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리던 남성 전자는 죽고 맙니다. 질 속에서 또는 자궁 속에서 정자는 이틀간은 살아있어요. 48시간. 뒤따라오는 여성 정자에게 길을 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전자는 토끼처럼 빠르지만 여성 정자는 거북이 같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도착합니다. 남성 정자도 성관계 가질 때 배란이 되어야 있어야만 수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여성 정자가 승리합니다. 물론 정자는 남자가 만들긴 하지만 정자들에 대한 난자의 수용성이 여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후손의 성을 결정하는 데는 양성이 비슷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남성이 더 많이 수태되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영아기 때 여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 살아남는 비율은 여성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거는 태어나서. 그래서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비율이. 여기까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젤 정미당을 이야기합니다. 셀젤은 이제 여성의 쾌감을 여성이 느끼지 못할 경우에는 요도 부위 또는 클리토리스 부위에 셀젤을 발라서 그렇게 하면은 좀 쾌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미당입니다. 이 정미당은 남녀 모두 힘이 약해졌을 때 반드시 정미당을 먹으세요. 정미당을 먹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불끈불끈 솟습니다. 하루 종일 음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이 정미당입니다. 본사에 신청해서 사서 드시든지 판매하세요. 정미당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남자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데 여자 골다공증에도 좋으니까 힘을 주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힘과 에너지를 주는데 특히 남성한테는 최선의 가장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정미당이라는 식품입니다. 본사에다 요청해서 정미당을 꼭 아침 저녁 힘이 약한 남자분들, 골다공증이 심해서 일을 못하는 분들은 꼭 정미당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희소식이 이 정미당입니다. 그래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복된 하루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번창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